KTX 개통을 보름 앞두고 광주 김포 간 항공요금이 일부 시간대이긴 하지만 41,000원대로 떨어지는 등 KTX보다 낮아집니다. KTX 개통으로 중심역으로 부상할 광주 송정역의 환승책의 불편이 여전해 준비 부족이 역력합니다.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조공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에서 1,000원 식당을 운영해온 김선자 할머니가 향년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요금이 사실상 인하됩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때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승객 이탈을 막기 위해 KTX보다 더 싼 요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김포 사이의 항공요금이 다음 주부터 할인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광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14편 가운데 4편에 대해 주중요금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은 항공사가 제공하던 온라인 예약 할인 10%에 공항공사가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항공요금은 67,200원에서 최대 41,100원까지 떨어지고 KTX 요금 46,800원보다 낮아집니다. 공항공사는 항공편이 KTX보다 빠르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KTX로 승객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요금 할인 대상에 광주 김포 노선을 올해부터 추가한 점이나 KTX 개통을 열흘 앞두고 할인을 시작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포 울산 노선의 경우 경부선 KTX 개통의 영향으로 지난해 승객이 2010년에 비해 54% 줄었습니다. 한편 할인 항공편 정보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나 항공사 홈페이지의 예매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선 KTX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호남선 분기역이 천안에서 5성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요금 부담을 호남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KTX 요금을 43,000원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통 이후도 걱정입니다. 환승의 거점이 되어야 할 송정역은 준비 부족이고 언제쯤 체계가 갖춰질지 막막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에 대비해 송정역 주변으로 건립되려던 복합환승센터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마련을 위해서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더니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당장 비좁은 역사 시설도 문제지만 송정역을 거쳐서 전남권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승객들은 교통편을 한두 차례 더 갈아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하는데 거기서 버스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죠. 그럼 버스 편이 없으니까. 해남 있죠. 서남권 방향은 광천터미널 출발하는 직행버스가 송정역을 경유해서 목적지로 운행하도록 이런 방안들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역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교통편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첨단과 일곡, 문흥동, 남구청 등 도심 주요 지역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10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움직일 경우엔 평균 15,000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시내에서 송정역까지 바로 연결하는 거점 환승역을 구축하고 최단 거리로 운행하는 직행버스를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직행버스 도입은 KTX 본래 취지의 신속성을 살리는 좋은 교통 대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송정역 주변으로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택시 요금이 사실상 인하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혁신도시로 가는 택시 요금을 미터기 요금에서 30%만 가산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 요금이 현재 25,000원 선에서 18,000원 수준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에서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공차 운행을 감안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조차 생소한 TPP를 두고 식량 주권 포기다, 조공 외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되기 때문일 텐데 뭐가 문제인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최근 쌀과 소고기,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좁혀져 올 상반기 중 타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생겨나지만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축산물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들의 합의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12개국 가운데 10개 나라와 FTA를 맺고 있어 굳이 불평등한 협정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TPP 가입은 곧 한일 FTA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일 FTA는 이전에 한국 기업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개방론자들마저도 TPP 가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참여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느냐보다 불참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TPP를 둘러싸고 한동안 거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대인시장에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단돈 1,000원만 받고 밥을 팔았던 김선자 할머니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좋은 일에 나누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불쑥 물건을 보내게 됐습니다. 모두 1,000원 식당 주인인 김선자 할머니에게 시민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김선자 할머니는 2010년부터 적자를 감수하며 무료나 다름없는 단돈 1,000원에 밥을 팔아왔습니다. 적자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애들이 용돈 준 거 있으니까 어차피 나도 뭐 그런 거 갖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태고 또 좀 모자라면 누구 손길을 통해서든 쌀도 보내주시고 소금도 보내주시고. 2012년 대장암으로 쓰러졌을 때도 할머니는 1,000원 식당을 찾아올 어려운 이들이 그냥 발길을 돌리면 어쩌냐며 걱정했습니다. 상당히 여기 궁금해져.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전부 설명을 해줬죠. 병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우리 몇 명 와가지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군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배고파봐서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알기 때문에 1,000원 식당을 시작했다는 김선자 할머니. 할머니의 뜻에 감동한 시민과 상인들은 너도 나도 손을 걷어붙여 식당 운영을 돕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한 11시 반부터 한 2시까지는 막 사람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찬 같은 거, 김치 같은 것도 담아주고 와서 상도 넣고 같이 이제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대인시장 상인들은 유족과 협의를 통해 1,000원 식당이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은 험담하고 뭐 몰아가고 막 그런 걸 볼 때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웃간에 서로 나눠 먹고 그런.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부의장은 긴급 현안 질의에서 광주 지역 10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했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50% 이상이 등본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한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되팔아 웃돈을 챙겨온 장애인단체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모 장애인단체 회장 60살 김모 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조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남구 효천동 등에서 아파트 26세대를 장애인 명의로 분양받아 되팔아 1억 원 가까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에게 수수료로 1인당 150만 원가량을 건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과 승부 조작 실태에 대해 그동안 보도해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빠져드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김철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를 걸 알면서도 한다. 이게 학생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따면 도취감이 큰 데다 또래 집단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면 딸수록 희열도 느끼고 방금도 땄거든요. 예, 그 기분이 좋아요. 진짜 쩐다 막 이러면서 좋죠. 그럼 애들 막 뭐 사주고 그러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도 간편히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돈을 건 다음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을 도박의 늪에 쉽게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게임 구조가 단순해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삘이 있어요, 삘이. 뭐 나올 것 같다. 돌리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짝을 줬으니까 이제 짝을 또 가겠지 하면서 이거 풀하고 이제 또 홀을 주겠다고 해서 딱 이게 딱 홀을 딱 보여서 5초 딱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을 접한 사실을 알아차리면 즉시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을 무작정 혼내거나 도박 과정에서 빚진 돈을 어른들이 대신 갚아주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또 갚아줄 텐데 그러면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면서 상습적인 거짓말과 그다음에 이제 무책임성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돈을 갚아주지 말고 너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지고. 이 같은 신종 사설 도박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신종 도박에 빠져 있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대회를 평화통일의 계기로 삼기 위한 광주평화유대회 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대회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당국의 남북단일팀 구성과 개폐막식 남북 공동입장, 공동성화봉송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 대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10,000명 규모의 통일 응원단을 꾸려 남과 북의 중요 경기를 응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이나 심판진 등 유대회 패밀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회 선수단이나 심판진 등이 조직위에서 발급한 카드를 갖고 광주 관광이나 쇼핑을 위해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요금이 면제됩니다. 올해 봄 광주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에만 2곳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분양을 시작하는 등 오는 5월까지 7개 단지에서 3,9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까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5월에는 LH가 광산구 선운지구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